오전 시간이 빠르게 흘렀다. 여기저기서 나무 먼지를 털어내는 이들. 식사하러 가시다. 점심시간에 네, 점심 식사 필요합니다. 흩어져 일하던 목수들이 공장 한쪽에 있는 식당으로 모였다. 점심시간은 끼니를 챙기기 위한 시간이지만 앉아 쉴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고 동료들과 얼굴을 마주하고 앉을 수 있는 살가운 시간이기도 하다. 김밥 조금 먹고 나와갖고 점심 먹으니까 꿀맛이 있네요. 목공일을 배우는 젊은이들이 없다는 건 이곳에 모인 목수들만 봐도 알 수 있다. 일이 힘든 것도 사실이지만 더 중요한 건 이들처럼 기술을 가진 숙련공들이 그만큼 대우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기는 하다 보면 제한적으로 굳은 사람 다 박이게 돼 있어요. 그래야 일하지. 안 박이면. 그럼 선생님은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정확히 49년. 이들은 지금까지도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어떤 재료를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 고민하며 정직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날 오후 가구 공장 근처에 위치한 제재소에서도 작업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곳에서는 주로 해외에서 수입한 원목을 가공하는 일을 한다. 가공하기 전에 물건을 정리하는 일부터 만만치 않다. 무게가 25톤에 달하는 컨테이너 안에는 원목이 빼곡하게 들어있다. 좋은 나무 안 상하게 하려고 컨테이너에 비싸게 돈 주고 우리 컨테이너에다 용기에 담아고 들어오거든요. 일반적으로 배에 싣고 들어오면은 많이 상해 나무가. 원목을 옮기기 위해 지게차가 동원되는데 이때부터는 그야말로 나무 무게와의 싸움이 시작된다. 지게차 뒷부분이 들릴 정도로 쌓아놓은 원목이 무겁기 때문이다. 자칫 잘못하면 사람이 다칠 수도 있어 항상 조심해야 한다. 무게가 얼마 정도나 나갈까요? 한 6, 7톤 정도 나가죠. 6, 7톤이요? 쌓아놓은 나무가 기울어지거나 넘어지지 않게 운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하루 평균 15개 이상의 컨테이너가 들어온다고 하니 어마어마한 양이다. 사람도 나무도 다치지 않게 또 조심해야 한다. 다른 쪽에서는 원목을 가공하는 일이 한창이다. 길고 얇은 조각의 원목을 모아놓고 옆면에 접착제를 바른다. 이 똥갈이 나무 적은 걸로는 안 되잖아요. 그죠? 네. 넓은 위치로 하니까 넓게 만들어가서 계단을 가공을 하는 거예요. 접착제를 바른 부분이 서로 닿도록 평평하게 펼쳐놓는다. 그리고 기계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때 고압으로 원목을 눌러 나무끼리 붙게 하는 것이다. 과연 잘 붙을까? 본드 붙더니 떨어지니 나무가 떨어져 본다고. 안 붙은 데가 갈라져요. 그 정도로 강하게 붙는다고 이게. 붙는 거는. 잠시 후 조각나 있던 원목들이 커다랗게 하나로 뭉쳐 모습을 드러냈다. 이렇게 작은 원목을 서로 이어 붙여서 넓은 판재로 가공한 것을 집성목이라고 한다. 이렇게 만든 집성목은 가구를 만들 때 많이 쓰인다. 또 다른 작업장에서도 집성목을 만드는데 이번에는 꽤 작은 조각이 사용된다. 단목이지 않습니까? 단목 가지고 그러면 핀가 조이스 있어요. 핀가 조이스.
그래가지고 이 판단을 만들어요. 핑거 조인트란 목재 등의 끝부분을 손가락 모양으로 잘라서 서로 붙이는 방법을 말한다. 이건 역시 기계로 만드는데 단목의 양 끝을 손가락 모양으로 자르고 접착제를 발라 고압으로 눌러 붙이는 것이다. 이렇게 기계를 통과한 단목들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긴 목재로 재탄생된다. 일반 나무는 보면 쏠리는 자체는 단목은 괜찮은데 좀 긴 나무는 휘어짐이 있다. 요거는 휘어짐이 없습니다. 좀 오히려 더 낫죠. 기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작은 목재들을 재활용한다는 면에서도 좋은 일이다. 이처럼 나무를 자르고 또 이어붙이는 일이 계속되다 보니 작업장 곳곳에서 나무 먼지가 엄청나다. 때문에 먼지를 빨아들이는 집진기도 작업하는 내내 풀 가동된다. 크고 작은 나무 가루들은 한 곳에 모인다. 창고가 다 차기 전에 비우는 일도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다. 그 순간에도 나무 가루들이 쏟아진다. 공장이 가동되는 동안에는 집진기도 멈추지 않기 때문이다. 엄청난 양이다. 선생님, 하루에 양이 얼마나 나와요? 한 차. 하루에 한 차요? 대형 화물차에 연결된 관 안으로 나무 먼지를 빨아들이는 일이 시작된다. 작업하는 내내 미세한 가루가 사방으로 날린다. 쌓여있는 것을 무너뜨려서 관 안으로 잘 들어가게 할 수 있게 모아줘야 한다. 이렇게 모은 나무 가루들은 버려지지 않고 재활용된다. 분노하고 돼지똥하고 이런 거 합쳐가지고 이제 쑥쑥시가지고 거기 잡혀요. 이거 그럼 방진 마스크를 쓴 채 힘쓰는 일을 하려면 호흡이 불편할 수밖에 없다. 최대한 빨리 일을 끝내는 게 좋지만 물리적으로 소요되는 시간 동안에는 참고 일해야 한다. 여기 하나 다 비우시려면 얼마나 하셔야 돼요? 2시간. 2시간이요? 안 힘드세요? 이것보다 더 힘든 일 하는 사람도 많은데 뭐. 안 그래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지. 요즘에 일이 딱 하는 거 말고 그런 거 아니야. 일한다는 거다. 그죠? 기꺼이, 아니 오히려 고마운 마음으로 일하는 그의 모습에서 노동의 숭고함을 배운다. 2시간가량의 작업을 마치고 드디어 밖으로 나왔다. 온몸에 나무 먼지가 들러붙어 있다. 이거 힘들다 생각하면 뭐네.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재밌다 생각해. 세상에 힘들지 않은 일은 없다. 어떤 마음으로 일하느냐가 즐거운 일인지 아닌지를 결정지을 뿐이다. 가구 공장의 오후는 여전히 바쁘다. 목수들은 각자 제자리에서 맡은 일을 하느라 정신없다. 어느 한 공정에서 지체되면 전체가 다 늦어지기 때문에 제 역할을 소홀히 할 수 없다. 하고 있는 일은 저마다 다르다. 기계 칼로 나무 조각의 세밀한 모양을 내는 일이 신기해 보인다. 빨래판처럼 울퉁불퉁한 모양이 나왔다. 앞에하고 옆에하고 측면하고 다 이래 해줘요. 왜요? 모양 nen다고. 간격이 고르게 신경 써야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하게 힘을 줘야 한다.
꽤 단순해 보이는 일이지만 경력 없이는 하기 어려운 일이다. 무늬가 치밀하기 때문에 작업 시간도 오래 걸리는 데다 중간에 자세를 고치면 힘 조절이 안 돼서 불량이 된다. 일하는 내내 집중하는 수밖에 없다. 아프고 뭐 그러지 뭐. 힘은 알 테니까요. 옛날엔 하루 종일 대패질을 해야 했고 뭐든지 다 손으로 해야 했다. 3, 40년 경력의 목수들은 그나마 요즘엔 기계가 생기면서 한결 수월해졌다고 입을 모은다. 한쪽에선 여전히 손대패로 작업하는 목수가 있다. 30년 경력의 김상호 목수다. 기계보다 손으로 하는 작업이 더 편하다는 것이다. 이 부위가 내려갖고 이 부위가 올라왔습니다. 그 편차가 0.5mm? 서너 번 지나가면 이 편차가 유리처럼 딱 없어집니다. 손으로 감각을 느껴가면서 나무를 다듬는 것이다. 목수가 애정을 쏟는 정도에 따라 결과물이 달라진다. 이 오차가 싹 없어졌습니다. 뭐 우리는 오랜 세월 해서 대패가 내 손에서 놀아요. 대패가 내 장난감처럼 내 마음대로 움직여줘요. 얼마나 하셨는데요? 뭐 이런 개똥이 일한 지는 한 30년 넘게 했습니다. 30년이요? 예. 목수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0년의 세월이 걸린다고 한다. 그러니 아무리 볼품없는 나무라도 목수가 정성을 다해 다듬고 뚝딱거리면 마술처럼 새로운 모습을 얻게 되는 거 아닐까. 그러나 긴 세월 수련을 거치면서 나무를 제 뜻대로 만지고 놀 수 있게 되기까지 남모르게 치러야 했던 희생도 있다. 일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됐나 봅니다. 예. 우리가 무슨 손에 화장을 하는 것도 아니고 무거운 것도 들었다 놨다 해야 되고 이리저리 옮기고 만지고 하다 보면 손이 고울 수는 없지요. 수백 가지의 가구를 만들어내는 그들의 아름다운 손이 있기에 우리는 나무를 느끼면서 생활할 수 있을 것이다.